등대직입니다. 8월 30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침 대비해서는 좀 밀리기는 했지만요. 그런대로 괜찮은 시장이었다. 하방으로는 상당히 탄탄한 그런 시장이다. 기대 이상으로 매수세가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플러스 0.35% 플러스가 났고요. 2561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0.83% 플러스 923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미국 시장 오른 만큼 그 정도 우리가 상승해 줬는데 아침 대비해서는 그래도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아침에는 꽤 높게 붙었다가요. 이제 시장에 힘을 보여주는 거래대금 또 봐야 되겠죠. 거래소 거래대금은 7조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강세장 대비했을 때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죠. 거래대금이. 그래서 힘은 없는 시장이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기는 하지만 시장의 활력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12조니까요. 거래소 대비했을 때 코스닥만큼은 거래가 활발하다. 거래대금 12조면 코스닥 치고는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입니다. 거의 강세장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나마 코스닥 쪽에서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그런대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요. 이 추세가 이번에 이렇게 급락하면서 무너졌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최근에 한 10일간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반등해 주는 맛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요. 요게 21선이거든요. 요 빨간 선. 근데 요 21선 아래에서 이렇게 일봉이 형성되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21선 아래에 있는 시장은 죽은 시장이다. 요 위에서 놀아야 어쨌든 매매에서 좀 수익이 나는 살아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21선 위에서 일봉이 형성이 됐습니다. 물론 음봉이 나기는 했습니다. 아침 시세 대비했을 때 좀 밀리기는 했지만요. 21선 위로 일봉이 이렇게 올라선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물론 이제 오늘 하루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이번 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그래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 보죠. 이런 모습입니다. 한 3일 동안 그림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죠. 어쨌든 저점이 이렇게 점차 높아지는 그래서 분봉으로 봐도 이렇게 시장이 바닥에서 매수가 좀 탄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밀리지를 않죠. 이렇게 아침에 높게 붙고 나서 밀리지 않고 딱 버티는. 오늘은 약간 이렇게 좀 종가에 좀 밀리기는 했지만요. 전체적으로 그림이 좀 이렇게 저가에 매수세가 과감하게 좀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이 좀 탄탄하다. 의외로 매수가 강하다. 물론 글로벌 시장 전체가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만 이렇게 좋은 건 아니라 얘기죠. 코스닥도 보면은요.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나아요. 코스닥 그래프 보면 이 추세선을 바닥으로 해서 이 지지선으로 해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한 3일 전부터 요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져 있습니다. 코스닥이 그래프 모양도 좋지만 거래 대금도 지금 거래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이 그나마 시장을 이렇게 좀 지탱해주는 그런 맛이 있다. 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봉도 이렇게 보면요, 이때부터 이렇게 보면요 한 5일 되죠. 이렇게 상승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저가 매수가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호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밀어가면서까지 급하게 이렇게 팔지를 않고 사는 사람들도 쫓아가면서 이렇게 가격을 올라가면서 한 4, 5일 동안 이렇게 매수하고 있다.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시장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이 은근히 좋다. 제가 어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대 이상으로 좋다.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시장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도 코스닥 쪽에서는 상당히 모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 보면요,
최근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기관들이 이렇게 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거래소에서 1,700억, 코스닥에서 160억 매수 우위에 있는데요. 또 이쪽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한 2,200억 정도 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기관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고 있다. 반면에 개인들은 오늘도 한 4천억가량 양시장에서 매도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이 좀 올라주면서 개인들이 조금 아마 수익이 좀 낮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크게 난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못 팔았던 것들 좀 이렇게 팔아줄 만큼은 시장이 이렇게 좀 반등을 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 이렇게 매매 패턴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기관들 최근에 매수 우위한 모양입니다. 오늘 이제 거래소에서 1,700억, 650억, 3,000억, 2,900억.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 근 한 달간 이렇게 매도 우위만 했었습니다. 기관들이 4,000억, 2,000억, 3,000억. 그러다가 최근 한 4일 동안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장에 지금 힘이 되는 것이 기관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팔다가 매수 우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연기금이 이렇게 한 5일 동안 지금 매수 우위하고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줄곧 팔아왔던 연기금이 최근에 이렇게 매수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요.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정도에는 맘 놓고 좀 들어와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최근 뉴스 보니까요. 우리 국민연금이 해외, 국내 주식 투자 전부 합쳐서요. 거의 한 10% 가까이 수익이 났다고 그럽니다. 작년에 한 80조 가까이 손해가 났던 거를 금년에 다 반가이 하고 수익이 좀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최근 시장에서 아주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제 최근 우리 국내의 시장만 보면 많이 팔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좋지가 않았는데요. 또한 지금 이제 이렇게 한 5일 동안 사주면서 시장에 좀 이렇게 힘이 돼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요, 국내 증시 자금 동향 이렇게 보면요, 고객예탁금, 개인들 계좌에 현금 있는 걸 다 모아놓은 거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개인들 돈 한 1, 2조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요, 기관이나 외인들 들어와서 이렇게 잠겨버린 한 10조하고 거의 비슷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 돈은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적은 돈이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으로 따졌을 때 연초 대비해서 이렇게 늘어나다가 최근 한 달간 이렇게 조금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요. 시장이 이렇게 꺾이면 한 보름이나 한 달쯤 시차를 두고 돈들이 뒤늦게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또 이렇게 돌아서면요. 한 보름쯤 있다가 돈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객예탁금은 시장을 미리 이렇게 예측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용융자는 여전히 이렇게 20조 넘게 높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요.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최근 한 일주일간 들어가신 분들은 좀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미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틀 후에 바로 팔아야 되지만 최근에 시장은 한 2, 3일 이렇게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요. 아직도 미수가 5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수 신용이 많은 것은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는 시장에 부담이 된다. 급매물 또는 악성 매물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입니다. 그림 보시면 그냥 느낌이 오시죠. 최근 한 달간 이렇게 빠져나가다가 최근 며칠간 이렇게 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관들 최근에 매수 우위한 것과 어찌 보면 맥이 좀 통하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이 돈이 들어오면 기관들은 주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관 매수 우위로 나타나는 거죠. 개인들이 시장을 좋게 보지 않아서 이렇게 팔았을 경우에는 기관들은 팔아줘야 되고 돈들이 빠져나가겠죠. 그렇게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시장이 읽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인데요. 그림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텐데요. 다우가 어제 0.85%,
어떻습니까? 그림 이렇게 보시면 최근 하락세를 완전히 방향을 좀 틀었다 이렇게 보이시죠? 어제 그제만 해도 좀 긴가민가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양봉을 어제 밤이죠. 길쭉하게 이렇게 내면서 요 추세가 이렇게 좀 유지가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어제 이제 이렇게 올랐던 거는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 이제 요 뉴스가 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테슬라가 또 그 슈퍼컴퓨터 플랫폼 계획을 시작했다. 요게 이제 성능으로 봐서는 세계 3인데 3억 달러짜리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H100 반도체 이거를 한 1만 대를 장착을 한다고 그래요. 이 슈퍼컴퓨터예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까지 이렇게 같이 올라줬습니다. 어제 테슬라 엔비디아가 그렇게 같이 오르면서 시장 전체가 어제 좋았습니다. 다우가 이렇게 모양이 좀 좋아졌죠. 반등이 이렇게 해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나스닥도 비슷하고요. S&P 500 1.4%, 필라델피아 반도체 2.5%.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도 이렇게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 방금 말씀드린 테슬라, 엔비디아가 그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니케이 0.3%, 대만 0.5%. 그래도 우리 시장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이시죠? 조금 이렇게 반등해 줬습니다. 독일 마이너스 0.07%, 프랑스 플러스 0.06%. 유럽 시장은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은 하고 있지만 어제는 별로 이렇게 크게 반등해 하지 못했습니다. 상해 플러스 0.04, 항생 마이너스 0.1. 그렇더라도 이렇게 바닥에서 강하게 이렇게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그동안에 가장 하락폭이 컸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거래세 인하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중국 시장도 어느 정도는 이제 조정이 끝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추세를 보면 우리 시장이요, 미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 그 어디 그 중간 지대에서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 우리 시장에는 엄청 이렇게 영향이 크기 때문에요. 항상 이렇게 같이 봐줘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 시장도 이렇게 좀 반등세지만 중국 시장도 상당히 모양이 좋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가장 그 주목을 받았던 뉴스는요. 현대차가 연말께 세계 최초로 시속 80km가 나가는 레벨 3, 레벨 1부터 5까지 있는데요. 레벨 3는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되는 자율주행차라고 그럽니다. 요거를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면서 자율주행 관련 주식들이 오늘 대단히 강했습니다. 여기 지금 판에 이렇게 글씨가 적어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요. 상한가 친 종목만 해도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라이콤, 스마트 레이더스 이런 것들이 전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DY도 상한가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가가 형편없다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붙는 그런 종목들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MC넥스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MC넥스는 다른 자율주행차하고 조금 달리 실적 면에서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그런 주식이다 이런 얘기죠. 요거 제가 추천드린 지가 한 2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프를 보면 요 추세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온 후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다가 오늘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 테마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프만 봤을 때 앞에 저점까지 이렇게 부딪혔다가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보시면 W자 쌍바닥 그래프 모양도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MC넥스는 실적 면에서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다.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런 얘기인데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6월까지 2분기 실적이 적자가 났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3억이 나왔는데요. 그 연으로 따지면
작년 대비했을 때는 한 2배 정도 좋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197억 영업이익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면서 주가가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연으로 따져서는 좋고 또 3분기에는 영업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MC넥스는 이제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또는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전문 기업이죠.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카메라 이 전장, 특히나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카메라 들어가는 게 대수가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런 쪽에서 MC넥스는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 4분기 또 1년으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했을 때는 거의 한 2배 정도 영업이 이렇게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장 쪽에서 이 자율주행차 이쪽이 앞으로 현대차 방금 그런 뉴스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상용화가 된다고 그러면 가장 수혜가 클 수 있는 종목이다. 주가로 봤을 때도 가격 면에서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저점인데 이렇게 바닥을 2번에 걸쳐서 이렇게 확인시켜준 그런 모습이요. 모양이 좋아 보입니다. 아마 이것도 가지신 분들 많이들 물려 계실 텐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이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면 그때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또 이렇게 못 팔고 여기까지 가져오신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는 다시 지금은 좀 물타기를 해도 되지 않나, 또 신규로 조금 사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MC넥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요, 롯데관광개발 여전히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좀 주춤하는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종가가 강하게 올려붙으면서 끝났습니다.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 기관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지금 사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기관들이 한 10여일 동안 20만 주, 40만 주 이렇게 뭉텅뭉텅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직원이 1000명인데 카지노 관련해서 한 400명을 직원을 새로 뽑았다고 그래요.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회사 차원에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카지노 업계는 가서 데리고 온다고 그래요. 비행기 전용기 해가지고요. 이게 단체 관광객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은 그런 점에서 현금 박치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적자였지만 그렇게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금방 흑자 기조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턴을 한 거 아닌가 싶고요. 기관 외인들이 꾸준히 이렇게 사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프 이렇습니다. 일봉 보면 좀 들어가기가 좀 그렇죠. 그래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쉽게 팔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견뎌보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주식들은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고 그러면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앞에 고점 정도는 뚫어줍니다. 보십시오. 밑에 거래량 보면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실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벌써 이익 실현하거나 매물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장중에 조정을 받거나 하루 이틀 조정은 받을 수는 있지만 기관이나 외인들이 이렇게 지금 대량으로 사고 있을 때는 아직은 이익 실현 단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게 공매도 1위 기업입니다. 전체 그 거래소 종목 중에 롯데관광개발이 공매도 비율로 봤을 때 가장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팔지 말고 한번 버텨보자. 들어가기가 겁난다고 그러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높게 사신 분들은 아직도 본전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겁먹고 팔지 마시고 가지고 가도 좀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고점을 넘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 다들 좋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판에 보이시는 게 그 로봇 관련주들이거든요. SPG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데 SPG만 오늘 마이너스 50원. 그래서 보합이 끝났는데요. 그동안에 좀 올랐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 3일간 좀 이렇게 올라주면서 오늘 이렇게 보합이 끝났는데 SPG도 오히려 사는 입장에서는 모양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SPG 보면은 이제 일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저점 여기 아주 단단하다.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해줬거든요. 가격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매력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그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파동이 변동폭이 이렇게 좁혀가면서 이렇게 초점이 모아질 때는 위든 아래든 상당히 큰 폭 시세를 내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로봇 관련주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지금 한 달 후에 상장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산 로보틱스가 어쨌든 로봇 관련해서는 가장 큰 기업인데 지금 시총을 2조 가까이, 뭐 많이 보는 사람들은 3조까지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주 규모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2조가 넘어가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비슷한 두산 로보틱스도 2조는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교했을 때 SPG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총이 6,600억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SPG는 좀 상승 여력이 더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로봇 관련주 중에 좀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게요, 그래프 모양이 굉장히 이뻐요. 바닥을 다지고 가는 SPG도 그러지 않습니까?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대주주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지분 참여 한 10%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의 못 올랐죠. 못 올랐죠. 근데 LG전자가 대주주다. 산업용 로봇 쪽이죠. 바닥은 이렇게 다져주는 그런 맛이 있어요. SPG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LG전자가 대주주라고 그러면 앞으로 로봇 산업에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기업 아닌가. 그래서 로봇스타도 이렇게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SPG를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데 비슷한 흐름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같이 보신다고 그러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LG전자가 한 7%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주식도요, 많이 빠졌죠. 46,000원에서부터 28,000원이니까 거의 반토막 났는데요. 그래프 모양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쌍바닥 W자가 나는 것들은 두 번에 걸쳐서 바닥을 확인시켜 준 모습이다. 그래서 상당히 좋게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로보티즈도 같이 이렇게 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SPG를 탑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유는 이제 제가 잘 아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로봇을 직접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거기에 이제 감속기, 소형 모터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자꾸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제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 한 근 40% 정도가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기존 들으시는 분들은 귀가 닳도록 이렇게 들으신 내용일 텐데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SPG는 기술력에서 일본이나 독일을 따라잡았다. 수출이 한 70%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아주 인정을 받는 그런 기업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전에는 이제 가전에 들어가는 소형 모터 감속기 이거 가지고 얘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사 이렇게 오고 그러면요, 공기청정기 많이 팔린다 그래가지고 SPG가 올라가고 그랬던 주식인데요. 최근에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대표 종목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 또 인공지능 관련 이쪽에서 이제 ETF 설정이 될 때요, SPG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대표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수급에서 굉장히 유리한 종목이다. 가격이 지금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말씀드릴 거는요, 최근 시장이 바닥에서 강하게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제 실적이나 성장성이나 이런 쪽에서 하자가 없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조정을 아주 깊게 받은 종목들이 최근에 이렇게 바닥에서 전 저점에서 이렇게 반등해주는 맛이 있습니다. 얼른 이렇게 보더라도요. 덴티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앞에 저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횡보하면서 하락이 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CS 윈드 같은 경우도 실적이나 여러 가지 성장성이나 흠잡을 게 없는데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앞에 저점에서 이렇게 좀 반등해 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가격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또 보면은요, 그런 종목들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많이 빠졌죠. 현대로템이 이렇게 많이 빠질 만큼 그렇게 악재가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빠졌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닥에서 둥그렇게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고 이렇게 올려주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눈여겨 보시면 예전에 이렇게 높아서 못 샀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이요. 지금 가격에서 들어가기에 아주 그 마음 편한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외에도 지금 많이 조정받은 종목들 잘 아는 종목들이 있다고 그러면요.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 좀 탄탄한 편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도 그렇게 크게 물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